안녕하세요, 삼다칼라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트렌디했던 영상들을 보다 보면 보는 사람이 현혹될 만한, 그리고 멋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현란하고 또 다양한 영상 효과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영상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튜토리얼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또 연습도 많이 해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쉽다면 쉬우면서도 또 가장 어렵다면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스피드램핑이라는 효과를 PC가 아닌 스마트폰만으로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어떤 부분은 느리게 또 어떤 부분은 빠르게 이런 식으로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영상을 좀 더 쫀득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시네마틱한 느낌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스피드램핑이라고 하는데요. 음악의 비트에 맞춰서 컷 편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장면이 전환될 때 스피드램핑 효과를 활용하면 더욱 극적인 화면 연출과 트랜지션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스피드램핑 효과가 편집 기법 중 하나이긴 하지만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촬영 단계에서부터 몇 가지를 유념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대한 높은 FPS로 촬영하기입니다. 촬영한 영상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은 사실 어떤 FPS로 촬영을 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느리게 할 때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예를 들어 30fps로 촬영한 영상을 0.5배만큼 느리게 속도를 조절하면 초당 15개의 프레임만 보여지면서 이런 식으로 화면이 뚝뚝 끊겨 보여지게 되고, 반면에 60fps로 촬영한 영상을 똑같이 0.5배만큼 느리게 했을 때에는 초당 30개의 프레임이 보여지면서 훨씬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FPS로 촬영을 할수록 속도를 느리게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낮은 FPS보다 높은 FPS가 스피드램핑에 있어서는 더욱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셔터 스피드를 FPS의 2배만큼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영상들이 이 2배라는 비율에 맞춰서 촬영을 하는데요. 이유를 말하자면 가장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실 예전부터 지켜오는 비율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도 셔터 스피드가 너무 빠르면 이렇게 동작이 너무 또렷하게 보여지면서 되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반면에 셔터 스피드가 느리면 이렇게 모션 블러가 과해지면서 약간만 흔들려도 그 흔들림이 영상에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 사이에 있는 그 자연스러움을 만들어주는 게 2배라는 수치니까요. 웬만하면 이 규칙을 지키면서 촬영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흔들림을 최소화해서 촬영하는 것입니다. 속도를 느리게 조절한 부분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영상의 속도를 빠르게 조절했을 때는 작은 흔들림도 굉장히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때문에 촬영할 때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요. 손으로 들고 촬영할 때에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팔을 몸에 붙이고 최대한 흔들림 없이 자세를 잡고 촬영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해도 흔들림이 많이 보여진다면 필믹 프로와 같은 수동 카메라 앱의 안정화 기능을 켜두고 촬영을 한다던가 아니면 스마트폰 짐벌을 사용해서 촬영하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이런 여러가지 방법으로 흔들림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스피드램핑 효과를 만들 때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촬영을 할 때 한두 번 끄적하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최소 5번 정도는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촬영하는데요. 만약에 반복을 하지 않고 한두 번만 촬영을 했다가 나중에 편집할 때 그 장면을 다시 보면 촬영할 때 느꼈던과는 다르게 영상이 흔들렸다거나 아니면 구도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 번 반복해서 촬영을 해두면 나중에 편집할 때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장면만 가져다 씀으로써 사소한 실수들을 줄이고 영상 퀄리티를 좀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촬영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촬영된 원본들을 가지고 실제로 스피드램핑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 인샷이라는 어플을 사용할 것이고요. 왜 이거를 쓰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무료 어플이고요. 그리고 비슷한 류의 어플들이 많긴 한데 그 중에서 이제 속도 조절 기능, 특히나 제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그 가속도 점점 빠르게 점점 느리게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속도 조절 기능도 무료로 쓸 수 있고, 워터마크도 무료로 지울 수 있고 4K 엑스포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어플을 선택을 했고요. 뭐 다른 광고나 뭐 이런 의도는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어플을 실행해 보면 이렇게 인샷 이렇게 상단에 로고가 있고 새로 만들기에서 비디오라고 있는데요. 저희는 비디오를 만들 거니까 비디오를 탭해 보겠습니다. 비디오를 선택하면 이렇게 새로 만들기라고 나오는데요. 눌러주시고요. 네, 이제 촬영된 원본들을 가져올 텐데 저 같은 경우 미리 하나의 사진 앨범에 사용할 원본들을 옮겨놨고요. 이 원본들을 가지고 스피드램핑을 실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제가 일단은 계획했던 거는 이 영상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데, 바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체크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영상 파일에 가위 모양이 그려졌죠. 이걸 선택하시면 미리 영상을 가져올 때부터 한번 잘라서 트리밍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면서 어떤 부분을 가져올지 이렇게 선택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저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여러 번 찍었거든요. 물론 이거 말고 더 소스가 있었는데 그냥 이걸로 했고요. 앞에 한 거는 별로였어서 넘어가고, 두 번째 찍었던 거 이걸 가지고 해볼게요. 이쯤부터 잘라올까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슉 지나와서 쑥 사라질 때까지 이 정도까지로 잘라 오겠습니다. 선택을 하나 했고요. 이제 편집을 시작해 볼게요. 체크를 눌러서 원본을 불러오면은 이렇게 편집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바로 이것을 가지고 속도를 조절하기보다는 저는 음악에 맞춰서 좀 해볼 거기 때문에 음악을 먼저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 버튼 중에 보면은 두 번째 음악이라고 있죠. 눌러주시고 상단 탭에서 트랙 눌러주십니다. 그러면은 이 어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음원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혹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음원 서비스에서 다운받은 음원을 가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가져온에서 미리 파일을 옮겨놨거든요. 들어보면 이런 음악입니다. 일부러 예시를 좀 만들려고 일부러 좀 박자감이 있는 음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만 듣고 삽입 눌러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편집에 사용할 소스들은 전부 FHD 120프레임으로 촬영한 원본이고요. 그 원본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처음 시작하는 부분, 음악이 들어가는 부분 있죠? 네, 여기 한번 이렇게 속도감을 줘볼게요. 이제 클립을 눌러서 이렇게 하단 메뉴를 넘기다 보면 속도라고 메뉴가 있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표준, 곡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곡선으로 할 거니까 곡선으로 할 거고, 표준이 뭐냐면 그냥 영상의 속도 전체를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0.2배부터 100배까지 나오는데 그냥 저는 바로 곡선으로 할 거니까 이 부분 스킵하고 곡선 탭해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시작 부분을 속도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 속도가 이만큼 빨라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짝 어색하니까, 어색하네요. 다시 만져서 이렇게 어색한 부분을 계속 건드려줘야 되는데 느려지는 타이밍이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조금 더 당겨 볼게요. 조금만 더, 조금 더. 예, 얼추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포인트 들어볼게요. 음악을 두 번째 비트가 때려지는 부분 들어보면서 그 부분에서 딱 이렇게 상단에 있는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포인트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를 전 빠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올려서 한 6배 정도, 5배, 5배 비슷하게 맞춰줄게요.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안 맞았죠? 그래서 가속도가 붙긴 했는데 조금 어색하게 붙어서 중간을 조금 멈춰주고 이 부분에서 툭 나오게 할게요. 빨라지는 타이밍이 너무 느려서 빨라지는 포인트로 옮겨서 다시. 아직도 느리네요.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네, 얼추 맞았는데 일단 지금 엄청 디테일하게 반복하진 않을 거고 일단 맞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음악이 딱 진행되는 부분에 포인트를 빠르게 변경을 해줘서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가 있고, 이쯤에 포인트를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속도를 또 빠르게 한 6배 정도, 아까 7배 정도 했었죠? 이 정도 다시 해볼게요. 여기도 포인트를 추가해서 조금 빨라지는 포인트가 좀 빨라서, 네, 맞네요. 이번에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뒷부분도 한번 맞춰볼게요. 이 포인트도 한 6배 정도 한번 해볼까요? 네, 너무 느리게 해서 앞부분은 좀 당기고, 이 점을 그냥 터치해서 이렇게 옮기는 방식이라서 그 속도 조절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얼추 맞았네요. 네, 그럼 뒷부분은 이제 다음 클립으로 넘어갈 거라서 트랜지션을 줄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럼 이 부분도 다시 들어보면서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도 좀 빨라져야겠네요. 여기는 10배까지 해볼까요? 네, 땅땅 이게 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 하나 더 추가해서 이렇게 10배 늘려주고. 네, 좋습니다. 다시 그 부분만 들어보면 비트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딱 끊겼죠. 네, 그렇게 맞춰놓고 다음 영상이 딱 그 부분에서 딱 시작되도록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클립 한 번만 더 확인해보고 두 번째 클립을 넣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걸 말씀 안 드렸는데 그 화면에 보면은 인샷이라고 크게 워터마크가 있죠. 이걸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무료 사용자지만 일회성 제거라고 누르면은 이렇게 워터마크를 없앨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처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매번 좀 번거롭긴 하지만 워터마크를 없앨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유료 어플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워터마크도 없이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저장할 때도 원본이 FHD라서 지금 FHD 기준으로 나왔는데 눌러보시면 4K도 됩니다. 무료로.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 클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왼쪽 하단에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빨간 색깔. 거기를 눌러주시면 비디오, 사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눌러주시면 이제 두 번째 클립을 한번 넣어 볼게요. 두 번째 클립은 제가 찍어 놓은 것 중에 그 스타벅스 간판이 나오는 게 이거였나? 이 화면만 보고는 사실 바로 이게 뭐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땐 다 땅바닥을 찍고 있어가지고 미리 보기를 보고 싶은 영상을 이렇게 길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 미리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미리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선택을 먼저 해놓고 가위 누른 다음에 트리밍 하면서 이렇게 화면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저는 원하는 부분 또 트리밍을 해볼게요. 네, 제가 원하는 부분이 딱 이거였거든요. 근데 여기가 약간 좀 흔들림도 있어서 딱 이 부분 정도만 잘라볼게요. 네, 잘라오는데 글자를 제가 지금 반대로 찍었죠. 방향을 보시면은 스타벅스부터 찍어야 되는데 커피부터 찍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눌러준 다음에 옆으로 넘겨서 되감기, 이게 리버스 기능이거든요. 되감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금방 클립이 뒤로 재생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또 원하는 부분만 갖다 쓰면 되거든요. 전 딱 이 정도까지만 쓸 거라서 이렇게 하단에 재생 트랙 부분 끌어다가 잘라줬고요. 앞부분도 뭐 앞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속도를 한번 맞춰볼게요. 이 메뉴 중에서 속도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곡선, 그 다음에 아까 이전 클립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끝났잖아요. 이 두 번째 클립도 빠르게 시작해서 느리게 바뀌는 그런 곡선으로 바꿔볼게요. 시작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속도를 좀 바꿔주시고요. 한번 볼게요. 조금 어색해서 이렇게 시작 부분이 속도가 너무 빨라졌네요. 4배 정도로 바꿔보고, 네, 이번엔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나가서 한번 볼게요. 네, 뭐 괜찮네요. 이 정도면은. 뭐 이 클립은 그렇게 길게 쓸 게 아니라서 딱 이 정도, 딱 커피 나오는 정도까지만 쓰면 되고, 이 뭐 광교점 이런 건 필요 없으니까 잘라 볼게요. 들어와서 이렇게 사라질 거거든요. 딱 이 정도까지만 다시 트리밍을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속도 들어가서 이렇게 빨라지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이 포인트를, 이 재생 지점을 위치하면은 추가라는 버튼이 삭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삭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삭제를 없애주고 다시 빨라지는 포인트를 찾아봐 볼게요. 땅땅 이 부분에서 빨라질 거니까 이쯤으로 해볼까요? 네, 들어볼게요. 너무 빨라져서 여기 지워볼게요. 한번. 네, 여기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클립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다시 반복, 플러스 버튼 누르고 비디오 사진 누르고, 이제 그 다음 클립,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이 거리 이정표를 보여주면서 이 길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길거리에 있는 스타벅스 간판을 보고, 그 다음 스타벅스 안에 들어가서 커피를 찍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클립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역시 가위를 눌러서 트리밍을 먼저 해주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촬영한 장면에서 잘 찍혔던 부분을 이렇게 골라줍니다. 이 정도까지만 한번 해줘 볼게요. 체크 눌러서 프로젝트로 가져오고, 세 번째 클립도 속도를 조절해 볼게요. 곡선 볼게요. 약간 어색해서 조금 더 옮겨서, 얼추 된 것 같아서 한번 두 번째 클립과 세 번째 클립이 붙는지 좀 볼게요. 여기를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다시 볼게요. 예, 얼추 맞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건드려 보면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부분을 찾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 번만 보고 이 세 번째 클립까지만 편집을 해볼게요. 네, 얼추 괜찮네요. 네, 그럼 제가 일단은 지금 앞에 세 가지 클립만 편집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클립을 가져와서 편집을 시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하단 재생 트랙에서 클립을 선택하고 속도 메뉴를 들어가서 이렇게 포인트들을 뭐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포인트의 속도를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면서 어떤 부분은 빠르게, 어떤 부분은 느리게, 또 어떤 부분은 빠르게, 이런 식으로 스피드 램핑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박자에 맞춘다고 화면을 보지 않고 그냥 이 재생 트랙만 움직이면 안 되고요. 화면 움직임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갈 거다를 이런 식으로 내가 미리 예측하고 계획을 하고 넘겨야 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샥 느려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빠르게 방향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또 빠르게 또 방향을 샥 바꿔주고, 그 다음 또 빠르게 샥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스피드 램핑 효과를 줄 수 있고, 그 다음 다른 클립과 붙을 때도 방향성, 원래 톤까지 맞춰주면 정말 좋긴 한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까지 촬영을 못해서 방향을 맞춰서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딱 붙여주시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고 자연스럽게 붙죠. 자, 이런 식으로 편집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 스피드램핑 효과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이유가 사실은 이 자연스러움을 찾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연습을 많이 하더라도 자신의 기준에 맞는 그 자연스러운 포인트를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편집에서도 사실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노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세 번째 클립까지 완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아까 촬영했던 그 원본들을 전부 다 가져와 보면 이런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20프레임으로 촬영을 한 원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인샷이라는 어플에서 자동으로 그 사진 앱에서 보는 것처럼 느리게 변환을 해서 보여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눌러도 이 1.0배, 그 기본 속도가 이미 느리게 만들어진 속도예요. 하지만 반면에 여러분들이 60프레임 혹은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신 영상은 속도를 다시 느리게 바꿔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지금 편집에는 포함을 시킬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플러스 버튼 눌러서 다른 클립을 좀 가져와 볼게요. 여기서 이걸 가져와 볼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30프레임으로 촬영한 원본인데요. 일단 이렇게 영상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집에 가져와서 속도를 한번 바꿔볼 텐데,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무작정 느리게 속도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30프레임 원본인데 만약에 0.2배까지 느리게 했다. 재생을 해볼게요. 엄청 뚝뚝 끊겨서 재생되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 수 때문이에요. 만약에 30프레임으로 촬영한 원본을 0.2배 느리게 했다 라고 하면은 30 곱하기 0.2 하면은 1초에 6프레임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뚝뚝 끊겨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프레임의 FPS에 대한 영상을 제가 따로 업로드를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TV 영상은 대부분이 30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영화는 24fps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수치가 되어 있냐, 그거보다 뭐 느리면 안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 느리면 느릴수록 이렇게 뚝뚝 끊겨지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그 뚝뚝 끊김을 인지하지 못하고 좀 자연스럽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게 24프레임 정도부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낮아지면 이렇게 뚝뚝 끊김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영상에서 뭐 일부러 의도한다면은 뭐 말리지는 않겠지만, 지금같이 스피드램핑 할 때는, 특히나 속도를 느리게 조절할 때는 이런 부분 유념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30프레임으로 촬영된 이런 영상은 어디까지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30 곱하기 0.8 하면은 24프레임이죠. 그러니까 0.8까지만 느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는데 그렇게 이질감이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더 늦춘다 라고 하면은 뚝뚝 끊김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작정 느리게 속도를 바꾸면 안 된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빠르게 하는 건 상관이 없겠죠. 그런 부분들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스피드램핑 효과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방법들이 정석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PC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스마트폰 어플로도 이런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준비한 영상이었는데요.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을 2번, 3번 막 이렇게 찍다 보니까 업로드가 좀 딜레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삼다칼라였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